맥북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옵션도 여러 가지가 많아서 구매 시에 어떤 모델을 어떤 옵션으로 구매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번 맥북 구매 가이드 1편에서는 맥북의 장단점과 윈도우 노트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에어와 프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맥북 구매 가이드 2편인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모델 라인업을 정리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양을 구성하는 옵션 선택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고 맥북 구매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맥북 에어 M1 13인치. 맥북 에어 M1 모델은 노트북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만큼 혁신적인 모델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M1 칩 이후 혁신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전과 초격차를 가져온 모델이며 2020년도에 출시하였지만 지금 시점에 구매하시기에도 충분히 합리적인 옵션이 되는 제품입니다. 애플에서 자체 제작한 M1 칩은 비약적인 성능의 향상과 전성비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뛰어난 전성비는 같은 용량의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늘어난 배터리 타임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업 등에 특화된 16:10 화면 비율과 광 센서를 이용한 트루톤 기술, DCI-P3 색 영역을 만족하는 뛰어난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작업 등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작업 환경에 화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맥북은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편이지만 맥북 에어 13인치 M1 모델은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하여 구매 부담이 적은 모델입니다. 13.3인치에 1.29kg의 무게로서 휴대성을 살리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출시된 지 조금 지난 구형 폼팩터이며 여러 외부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하기에 포트 구성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헤비한 고성능 작업 시 스로틀링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 모델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어 M1 모델은 문서 작업이나 파이널 컷 등 가벼운 영상 편집 작업까지도 소화가 충분히 가능한 모델입니다. 가벼운 작업일 경우 업그레이드 없이 기본 옵션으로 구매하셔도 충분하시고요. 이 이상은 램이나 저장 공간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2. 맥북 에어 M2 13인치. M1 이후에 더욱 향상된 성능의 M2 칩이 출시되었고 이를 13.6인치 크기의 모델에 탑재하여 출시하였습니다. 맥북 에어 M2 13인치 모델의 디자인은 맥북 프로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또 한 번의 폼팩터가 리비전되어 2022년도에 출시되었습니다. 베젤을 더 줄이고 두께가 1.13cm로 줄어들면서 역대 맥북 중 가장 얇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CPU와 GPU 및 메모리 대역폭의 전반적인 성능 향상과 24기가 메모리 옵션이 추가되었으며 향상된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과 구조 변화로 전체적인 음질이 전작보다 개선되었습니다. 맥쉐이프를 이용한 급속 충전을 지원하여 포트 2개를 온전히 사용 가능하게 되어서 확장성 면에서는 M1 에어보다 더욱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이전 맥북 에어와 달리 SSD 전송 속도 이슈가 있습니다. 기본 용량인 256기가 SSD 옵션의 경우 플래시가 하나로 줄어들면서 싱글 SSD 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서 읽기 쓰기 속도가 512기가 SSD 옵션 모델보다 뒤처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용량 파일 전송 등의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사용 시에 크게 체감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M1을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M2로 바꾼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M2 모델은 그래픽적인 성능 향상이 있어서 관련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6인치 크기에 1.24kg의 무게로서 휴대를 고려하실 때에도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3. 맥북 에어 M2 15인치.
맥북 시리즈는 프로와 에어를 포함하여 그동안 크게 13인치, 14인치, 16인치 등 3가지 크기의 라인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 라인업이 14, 16인치대였고 에어 라인업이 13인치대를 담당했었습니다. 윈도우 노트북들의 경우 15.6인치대의 모델들이 많지만 맥북은 해당 크기대의 모델이 없어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15.3인치 크기의 맥북 에어 M2 모델이 출시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M2 칩이 탑재되었다는 점과 GPU 기본 구성이 10코어로 구성되어 출시되면서 각종 작업을 하기에 더욱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스 캔슬링 우퍼가 탑재된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으로서 저음 부분 등 스피커 음질 향상도 이루어졌습니다. 기본 구성으로 30W가 아닌 35W 듀얼 USB-C 포트 전원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만 칩과 크기가 커진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옵션 포트 등 전반적인 구성이 전작과 유사하며 배터리 총 용량은 다소 늘었으나 획기적으로 사용 시간이 늘어난 점도 아닙니다. 맥북 프로 16인치만큼은 아니지만 화면이 커지면서 무게도 1.51kg으로 늘어나서 휴대하기 조금 무거워졌다는 것도 구매 전에 고려해 와야 할 요소입니다. 프로 모델을 사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분들, M1보다 더 좋은 성능과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 13인치대 작은 크기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등이 고려해 보실 만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맥북 프로 M3 기본형 14인치. 기존의 맥북 프로 M2 칩을 대신하여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M3 칩이 탑재된 프로 모델들이 2023년도에 출시되었습니다. M3 기본형, M3 프로, M3 맥스 총 3가지의 칩 종류로 출시되었으며 기본형, 프로, 맥스 순서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3 칩들은 모두 차세대 기술을 도입한 3나노미터 공정에서 제작된 칩 제품군으로 더욱 작아진 공간에 더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많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전력 효율과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이내믹 캐싱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메모리 효율이 증가했으며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과 메쉬 쉐이딩을 비롯한 새로운 렌더링 기능으로 그래픽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점도 돋보이는 점입니다. 120Hz의 더욱 높은 주사율과 미니 LED 백라이트와 리퀴드 레티나 XDR 패널로 디스플레이 구성이 에어보다 앞서 있습니다. 또한 썬더볼트 4 포트 3개, HDMI 등의 포트 구성 면에서도 에어보다 더욱 좋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블랙 색상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산화 피막 코팅이 추가되어 지문이 덜 묻는 방식으로 마감 처리가 된 색상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서, 늘어난 램 용량 옵션, 더 밝아진 디스플레이 등의 변화들이 있었지만 이 외에 전반적인 디자인과 기능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M3 프로와 맥스 칩이 탑재된 모델들과 다르게 M3 기본형 모델은 펜이 하나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의 포트가 M3 프로와 맥스 모델에 비교하여 하나 적은 구성이기도 합니다. 기본형의 메모리 옵션이 8기가부터 시작하는데요. 프로 모델 타겟층이 보다 수준 높은 작업을 고려하시는 구매자들이라는 점에서 과연 유의미한 옵션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으며 실제 성능 저하 현상이 관측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매를 하신다면 16기가 이상부터가 사실상 의미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맥북 프로 14인치 중에서 M3 기본형 칩으로만 구성된 모델은 사무적인 용도보다는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 등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적합한 모델입니다. 또한 M3 프로나 맥스급까지의 성능은 필요하지 않으며 에어보다는 좀 더 좋은 성능과 구성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4인치대 1kg 중반대의 무게로 외부에서 휴대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 적합합니다. 기존의 M2 프로 모델을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데요. 사실상 M2로도 웬만한 작업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M3 모델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CPU 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업이나 보다 더 수준 높은 작업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10코어 이상으로 구성된 프로나 맥스급의 모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맥북 프로 M3 프로, M3 맥스 14인치와 16인치. M3 기본형 칩보다 더 향상된 성능의 M3 프로 또는 M3 맥스 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맥북 프로 모델은 14인치와 16인치 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모델은 이전 버전과 비교하여 외형적인 부분이나 폼팩터 등 기타 변경점은 크지 않으며 새로운 칩이 탑재되었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변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양 구성은 최대를 기준으로 16코어 CPU, 40코어 CPU, 128기가 통합 메모리, 8TB 저장장치 옵션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와 맥스 모델들은 사이드에 포트 하나가 적은 M3 기본형과 달리 썬더볼트 4가 3개 지원됩니다. 또한 팬이 하나만 탑재되어 있는 M3와 달리 듀얼 팬 구성으로 발열 제어 능력 등에서 더욱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을 고르실 때 무엇보다 어떤 칩을 선택할 것인지와 크기에 대해 고려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가벼운 작업이나 FHD 영상 수준의 영상 편집이라면 굳이 업그레이드를 크게 하지 않아도 작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상 작업을 4K 60프레임 이상으로 하시거나 음악 작업 시 대형 및 많은 트랙 작업, 실제 악기 등을 보다 자유롭게 다루고자 하신다면 36기가 램에 1TB 이상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작업을 하는 크리에이터나 일반인들의 경우 거의 M3 프로 선에서 여러 작업이 소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4기가나 최대 128기가 통합 메모리라는 옵션도 있지만 현업에서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특수한 계층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용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어 업그레이드와 M3 맥스급의 성능은 8K 영상 작업, 편집실 스튜디오급의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 헤비한 3D 관련 작업을 하시는 분들, 대규모 프로젝트의 개발 업무, 물리 시뮬레이션, 머신러닝 등을 다루는 경우에 고려해 보실 만한 옵션입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맥스를 반 나누어 만든 것이 프로였다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칩은 코어 구조에도 변화를 주면서 M3 프로와 M3 맥스 사이에 급 나누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3D 작업 등 그동안 맥북의 단점으로 그래픽 작업 시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맥스의 경우 놀라운 렌더링 성능 향상폭을 보여주면서 그래픽 관련 부분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맥스급의 칩이 필요한 분들은 사실상 극소수 전문가 직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인치와 16인치 모델 모두 동등한 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16인치 모델은 14인치 모델보다 더욱 많은 100W시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인치 모델의 경우 무게가 2kg이 넘어가며 14인치 모델보다 더 두껍고 무겁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16인치는 휴대하기보다는 한 공간에 두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 더욱 적합한 모델이고요. 휴대를 고려하신다면 14인치 모델을 고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 작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화면이 클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으며 16인치 화면은 멀티태스킹 같은 다양한 작업을 할 때 더욱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6인치 모델은 14인치 모델보다 가격이 더욱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잘 고려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전 버전에서는 맥북 프로 16인치에서만
고성능 모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고성능 모드를 사용하면 고사양의 영상이나 그래픽 작업 시 극대화된 성능으로 더욱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에서는 크기 기준이 아니라 칩 위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4인치와 16인치 모두 M3 맥스 칩이 탑재된 모델에서만 동일하게 고성능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나 맥스 모델을 구매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단연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은 수백만 원대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매를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바는 없으나 3나노 공정이 아직 완벽하게 안정화된 것은 아니고요. 가격이 더욱 내려가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면 더욱 매력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예산과 용도, 작업 수준을 잘 고려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이번 2편 영상까지 맥북 구매하시는 부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 부분에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하는 것 잊지 마세요.